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기과 민승기 원장입니다. 전립선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남성의 절반이 평생에 한 번 이상 경험을 한다. 이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워낙 요즘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정보들이 쏟아 넘쳐납니다. 그런데 상당히 조금 왜곡돼 있고 와전돼 있고 막연한 그냥 두려움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전립선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심한 전립선염은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이거는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39도, 40도. 전립선이 굉장히 부어버리기 때문에 소변 나오는 요도가 막혀서 소변을 아예 못 보게 되는 경우까지도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대개 검사를 해보면 소변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고 세균도 나오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아주 강하게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요즘은 그래도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에 잘 드는 항생제가 잘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치료가 되지만 불과 한 5, 60년 전만 해도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때문에 폐혈증, 사망 또 가능했던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제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도 비뇨기과 의사들 외에는 사실 진단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감기, 몸살. 근데 이제 이 호흡기 증상은 전혀 없고요. 그냥 몸살기만 있고 막 열나고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하는데 소변 보는 게 갑자기 이상해지고 영 뻑뻑하고 이런 증상이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제 비뇨기과를 못 찾아오시게 되면 소염 진통제 먹고 나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 이후에 90%가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급성 세균성 전립선염은 만성 전립선염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립선염 중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만성 전립선염입니다. 만성 전립선염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만성 세균성 전립선염, 두 번째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세 번째는 만성 비염증성 전립선 통증후군 이렇게 나눕니다. 이 만성 전립선염은 필요한 검사가 전립선 마사지를 통한 전립선액을 추출해서 하는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전립선액에 세균이 있느냐 없느냐, 염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구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전립선염으로 치료를 했다고 하는데 전립선 마사지도 한 적이 없고 이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제 정확한 진단은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교과서적으로 6주 이상 항생제를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험한 글들 다 보시는 경우는 대부분 기존 치료에 반응 안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항생제라든가 소염 진통제를 써도 반응이 없고 너무너무 불편하고 증상이 심한 분들이 점점점 여러 가지 치료를 찾게 되고 글들이 점점 험악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만성 전립선염이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회음부 통증이나 불쾌감, 그 다음에 성기 끝, 귀도 부분, 성기 쪽 끝부분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음낭 쪽이 불편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치골상부라 그래서 아랫배 제일 한가운데 아래 그 부분이 불편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본 증상들이 기본 치료로 대부분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소변 보는 게 변화가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 전립선염도 당연히 전립선이 조금 붓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요도를 압박을 해서 소변이 약해지거나 방광을 자극을 해서 소변을 자주 보거나 막 참기 어렵게 되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죠.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약을 추가하는 겁니다. 소변을 잘 보게 도와주는 약들, 너무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러면 소변을 자주 안 보게 하는 약들, 이런 거를 추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약을 다양하게 조절을 해가면서 증상을 잡는 쪽으로 치료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난히 통증이 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단순한 소염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신경통 때 쓰는 진통제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약물 치료를 해도 통증이 심하고 불편감이 심하다 하는 분들이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주기적인 마사지입니다. 우리가 전립선 마사지라고 하는 게 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느끼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이 전립선 마사지라는 게 교과서적으로 주기적인 전립선 마사지는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약물 치료로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주기적으로 마사지 치료를 받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요즘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체외 자기장 치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의자에 앉아 있으면 밑에서 자기장으로 자극을 해줘가지고 골반 근육을 단련시키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항문 오므리는 케겔 운동들 많이 아시죠? 그거를 기계가 대신 시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골반 근육이 강화되고 튼튼해지면서 통증 가시는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또 체외 충격파 치료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주로 이제 정형외과 쪽에서 어깨 같은 거 아플 때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는 건데, 그거를 비뇨기과에서도 이 회음부라든가 치골 상부 쪽이라든가 이런 데 이용을 하면 그 부분의 국소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가지 치료 옵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전립선 내에 직접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치료법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환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드려야 되는데, 전립선염이 왜 생길까요? 이것도 물어보면 체질적인 게 분명히 작용을 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게 컨디션입니다. 우리 몸 컨디션.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러면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과음, 과로, 스트레스 이런 거죠. 그럴 때 소변을 굉장히 오래 참았다든가 오래 앉아 있었다든가 그랬을 때 방광 내 압력이 높아지고 전립선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전립선 조직이 파괴가 되면서 전립선염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립선염은 본인이 관리를 잘 하셔야 안 생기고 빨리 치료가 되고 덜 고생을 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가끔 이제 자전거를 또 전립선염하고 관계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남자분들이 자전거를 타면 안 되느냐? 그거는 또 아니고요. 여기에 그 유전적 소견이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평생 자전거를 타도 전립선염 안 걸립니다.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자전거 즐기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만 자전거를 타고 나면 전립선염이 오고 불편하고, 그런 분들은 사실 자전거하고 나하고 안 맞는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피하시는 게 맞죠. 다른 운동법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 기를 쓰고 자전거를 타시면 전립선염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충분한 휴식,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술도 적당하게 드시고 성관계도 적당하게 하시고 소변도 너무 극단적으로 오래 참거나 이러지 마시고 컨디션 조절, 스트레스도 잘 해결을 하시고 이런 조건이 유지가 되면 전립선염이 훨씬 덜 생깁니다. 생기더라도 훨씬 증상이 약하게 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몸 관리를 잘 하시고 컨디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전립선염의 치료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